안녕하세요.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변덕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날은 영하로 뚝 떨어졌다가요. 언제 그랬냐는 듯 날이 풀리기도 하고 정말 날씨가 사람 마음과 같다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르는데요. 저는 다행히 오늘 날씨가 여러분을 만나서 그런지 좀 맑음입니다. 곽동원 선생님은 어떠실지? 저는 오랜만에 술을 한잔 해서 그런지 아니면 네. 술을 마시면서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지금 피부가 아주 촉촉하게 오랜만 만나요? 예, 잘 됐어요. 길거리 나가봤더니 마스크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요즘 독감도 돌고 있고 또 추위도 많이 심하고 거기다 미세먼지까지 지금 함께 오고 있어서 목, 코, 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요. 이 방치하면 더 큰 병이 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정말 이 호흡기 관리 유독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겨울에 유독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천식 있으신 분들,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있으신 분들, 거기다 요즘 독감도 또 유행을 하고 있어서 호흡기에 여러분들 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외래 환자를 조사했더니 지난 한 달 사이 무려 독감 환자가 7배나 증가했다고 네.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유독 더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독감에 대해서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호흡기내과 전문의 강보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호흡기내과 전문의 강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선생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요, 이 시기에 병원에 찾는 호흡기 환자들이 좀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호흡기는 말 그대로 호흡, 즉 숨을 쉬는 장기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계절의 영향을 네. 안 받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추운 겨울철이 되면 저희 같은 호흡기내과 의사들이 가장 긴장하게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렇죠. 모임에서도 의사 친구들 만나면 자꾸 늦게 나오는 거예요. 환자가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뭐 좋겠다, 술값은 너희들이 내라 그러고 많은데요. 심지어는 입원실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까지도 맞습니다. 들리고 네.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호흡기 전체를 다 보시니까 여러 환자분들이 계시겠지만 요즘 특히 독감, 감기 환자가 많다고 치면 전체 환자 중에서 그런 분들이 몇 % 정도 되실까요, 지금? 네, 사실 저는 이제 3차 병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큰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네. 평소에는 이제 단순 감기 환자보단 대부분 폐렴이나 뭐 결핵 그리고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겨울철이 되면 이제 감기나 네. 그리고 독감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그 비중이 한 절반 정도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독감으로 이제 응급실을 방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절반이 독감, 감기 환자고 네. 그러면 선생님이 계시는 공간은 거의 독감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선생님도 독감에 걸리시나요? 물론 저도 예. 이제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네. 면역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걸릴 수 있는데 네. 다행히도 올해는 네. 잘 넘어갔고요. 네. 특히나 저희 같은 의료인들은 매년 그런 예방 접종을 맞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말고 선생님만 알고 계시는 꿀팁 하나만 있으면 주실래요? 사실 꿀팁이라고 하는데요. 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네.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예. 많이들 간과하시는데 손 씻기를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늘 어쩔 수 없이 손을 씻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독감 환자들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네. 독감에서 이제 자유롭다고 이제 되는 이유가 아마도 음. 손을 늘 씻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의 꿀팁은 손 씻기였네요. 저도 오늘 오기 전에 그래서 손을 아주 깨끗이 씻고 왔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자, 이렇게 겨울철에 감기는 누구나 좀 피하고 싶은 질환이지만 네. 저처럼요, 목을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감기 걸리고 싶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겨울철에 감기가 정말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유독 겨울철 이 감기 바이러스 전염성이 강합니까? 네, 그래서 환자분들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감기를 앓게 되면 혼자만 앓으시는 게 아니라 네. 주변 분들도 같이 감기를 앓으시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좋아졌더니 이제 옆 사람이 나빠지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나빠져서 애가 걸려서 오면 그렇죠. 엄마가 엄마한테 옮고 그다음에 맞아요. 아빠한테 옮고 이렇게 막 네, 돌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염성이 유독 높아지는 건 음.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하지만 감기 바이러스가 계절적으로 어떤 전염성의 차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겨울철이 되면 이제 추운 날씨 때문에 대부분 실내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환기도 제대로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밀폐된 공간 안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나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될 네. 그런 기회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겨울철이 되면 감기와 달리 그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이제 겨울철이 될 때마다 이렇게 산이 이렇게 딱 올라오는 걸 보이시죠? 예, 예. 이게 이제 많이 숫자가 올라가네요. 굉장히 네. 그 독감 독감 환자들의 이제 현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겨울철이 되면 이렇게 네. 유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호흡기계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유독 많아진다고 뭐 생각하시면 다른 되겠습니다. 계절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네, 대부분 늦가을에서 이른 봄 이때 이제 겨울철이 가장 중요한 유행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이번 겨울도 정말 다들 아유 이번 독감 정말 강하다. 좀처럼 납지를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날이 갈수록 독감이 좀 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바이러스가 뭐 좀 진짜 힘이 세지고 있는 건가요?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다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예전에는 감기를 알아도 뭐 기침 며칠 하면 다 나았는데 네. 점점 갈수록 기침이 나을 생각을 안 하고 예. 계속 이제 바이러스가 더 독해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 같은데 진짜로. 하지만 이제 과거보다 예. 어떤 감기 바이러스나 독감 바이러스가 더 독해진다는 그런 의학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고요. 예. 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환경 요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갈수록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같은 대기 오염이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실내 공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에어컨이라든가 온풍기라든가 이런 이제 사용을 자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감기 앓았다고 해서 뭐 쉬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떤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어떤 급성 염증기가 지나더라도 어떤 증상이 호전되는 그런 기간이 점차 네.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감기 바이러스가 강해진 게 아니라 우리 면역력도 좀 약해지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별로 안 좋아졌다. 네. 하긴 옛날에는 뭐 전하 영의정이 곧불에 걸려 입고를 못하였나이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요즘은 뭐 우리 부장님께서 감기 걸려서 오늘 못 나오시고 이런 얘기가 지금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 굉장히 이게 사는 게 팍팍해지면서 우리 몸이 점점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감기랑 독감은 다르죠. 네, 맞습니다. 감기와 독감은 아주 다른 질병입니다. 그래서 독감이 흔히들 독한 감기라고 해서 감기를 보통보다 좀 더 심하게 앓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감기와 독감은 굉장히 다른 질병이고요. 감기를 둘 다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감기를 일으키는 병원체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가 감기를 저게 일으키게 다가 되는데 아니죠, 또 그죠? 그렇습니다. 아주 이제 흔히 나오는 그런 바이러스를 이제 추려놓은 건데 예. 이게 다가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하지만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흔히 플루라고 하는 네.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질병을 독감이라고 저희가 따로 이제 명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사계절 내내 이제 뭐 기침 나고 콧물 나고 하는 그런 감기는 그게 감기인 거고 겨울철에 유독 많이 걸리는 게 독감인 건가요? 그래서 증상으로 네. 독감과 감기를 이렇게 바로 진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음. 그래서 이제 독감의 특징이 바로 네. 이러한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와 달리 원인되는 병원체가 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이제 그런 질환들을 독감이라고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대부분의 감기들은 이제 호흡기 증상, 기침이나 뭐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거나 이런 네. 증상들이 대부분인데 네. 독감은 특징적으로 그 전에 갑작스런 고열, 뭐 39도에서 40도까지 이르는 네. 갑작스런 고열과 또 굉장히 심한 두통과 근육통을 호소하세요. 예. 이런 전신 증상이 대부분 주로 이제 호소를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성이 있습니다. 늦가을에서 이른 봄, 네. 그래서 유행성이 있고 특히나 굉장히 놀라실 수도 있지만 네. 제3군 법정 전염병으로 전염병 맞죠? 네, 전염병으로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감기와 달리 굉장히 중한 합병증들을 같이 올 수가 있어요. 예. 폐렴, 중이염, 뭐 뇌염, 그리고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독감 때문에 그 기저 질환이
잘 유지되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그런 굉장히 그래서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 면에서도 네. 흔히 말하는 감기는 특별한 치료약이 없지만 이제 독감은 항바이러스제가 나와 있어서 네. 어떤 위험군에 있어서는 이런 약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방도 이제 감기 예방 접종은 없지만 없죠. 네. 독감 예방 접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행하는 시기에 이렇게 겨울철에 이제 독감주의보가 돌고 이런 시기에 굉장히 높은 고열이 나고 38도가 넘는 고열이 나고 몸살 기운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독감이다라는 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봄, 가을에 뭐 유행도 아닌데 그냥 네. 콧물 나고 기침하는 그 정도는 그냥 감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독감 예방주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왜 아이들한테 예방접종을 계속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매년 맞아도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예방 접종을 하러 오시는 어머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네. 이게 정말 매년 맞아도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주사든지 맞고 나서 정말 이제 작은 확률이지만 어떤 합병증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흔하게는 이제 접종 부위의 발적이나 네. 어떤 염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아니면은 오히려 이제 주사를 맞고 나서 뭐 감기 증상으로 오히려 힘들다라고 예.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그런 이제 부분은 굉장히 작고 이런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들이 생겼을 때는 정말 이제 생명을 위협할 만큼 그러니까. 중요한 네. 그런 네.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유아들은 특히나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매년 독감 예방 접종을 권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 기관에서 정확하게 맞는 것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독감 예방접종을요, 저도 사실 솔직히 올해 안 맞았는데 이 안 맞는 이유 중에요. 독감 예방접종을 아프게 맞았는데도 주위에 보면은 독감에 꼭 걸려요, 친구들이. 올해 정말 그런 분들이 네. 많으세요. 왜 이렇게 왜 그런 예방접종을 거예요? 받았는데도 독감에 걸리신 분들이 많을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그 독감 예방 접종은 매년 달라지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독감을 일으키는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늘 똑같은 게 아니라 매년 이제 어떤 성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네. 이제 변이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래서 매년 초에 유행하기 전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관리하는 부서에서 네. 올해는 이런 게 유행할 거다라고 예.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 주사를 이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WHO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죠? 네. 그런데 혹시라도 그게 예측이 빗나가게 되면 이게 이제 효과가 없이 예. 독감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죠. 네. 그러게요. 아니, 그럼 지금 1월이잖아요. 독감 뭐 유행한 지가 조금 지나긴 했는데 지금 맞아도 늦지 않은 거예요? 네, 그 보시는 것처럼 유행 시기가 11월에서 대부분 4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독감 예방 접종을 맞게 되면 한 2주 정도, 최소 2주가 지나야 이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 아직 유행 시기가 4월까지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안 맞으신 분들은 어. 좀 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이렇게 유행을 하다가 조금 잠잠해지겠지만 3월 개학이 되고 나면 또 한 번 유행을 할 수도 그러겠어요. 있어서 네. 혹시 안 맞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맞아두시면 그때 유행하는 걸 예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또 그 독감 뉴스 나올 때 늘 나왔던 얘기가 A형, B형이 같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A형, B형, 뭐 C형, D형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이제 A형, B형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 항원성,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A형, B형, C형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종류마다 각각 증상을 일으키는 정도, 그리고 전염성의 그런 정도, 그리고 변이의 정도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네.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3형제가 있는데 네. 그중에 A형이 제일 독하고 예. 굉장히 세고 네. 성격도 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C형은 굉장히 온순해서 거의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독감이 유행을 할 때는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A형이 제일
이제 증상이 심하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A형이 대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A형, B형이 둘 다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시게 되면 독감 검사를 할 때 이 네. A형과 B형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 검사 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사를 2번 맞아야 돼요? 주사를 2번 맞는 건 아니고요. 네. 예방 백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어떤 게 유행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예측을 해서 한 가지 종류만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호흡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흡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하면 아무래도 기침이겠죠. 그 호흡기 내과로 오시는 분들의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기침이 계속돼서 온다라고 이제 오시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침은 호흡기의 제일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이고 네. 또 중요한 것은 기침 자체가 호흡기계를 방어하는 어떤 중요한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흡기는 외부와 바로 통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숨을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해 물질이 바로 호흡기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여러 가지를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어 기전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침이 가장 중요한 그런 방어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반사적은 이렇게 토하 그렇죠, 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기침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 몸에 어떤 유해 물질, 네. 위험 인자가 들어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신호를 이제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어떤 기침이 오래될 때는 네.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기침이 정상적인 아주 중요한 방어 기전이라고 하면 기침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맞나요? 그래서 기침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예. 기침이 너무 심하니까 기침 좀 안 하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침은 호흡기계를 사실은 방어하는 기전이거든요. 근데 기침을 하는 원인이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그런 네. 이제 질환이 있다면 그거를 치료하면 되는데 어떤 가래, 그러니까 기침을 하는 원인이 몸 안에 있는 가래를 뱉어낸다거나 네. 아니면은 어떤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다시 또 뱉어낸다거나 네. 이런 방어 기전에 의한 기침은 저희가 사실은 오히려 기침을 하라고 조금 환자들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네, 설득하는 그런 예, 예. 면도 있습니다. 저는 목에 무리가 갈 것 같아서 기침하면 되게 안 좋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기침이 좀 나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그렇죠. 얘기네요. 그런데 기침을 하면 나는 좋을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진 걸 그렇죠. 다른 분에게 옮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기침 예절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전문가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기침 예절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요새는 기침을 하면 주변 분들이 많이들 좀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시면은 나는 괜찮은데 주변 분들이 너무 이상하게 보시니까 네. 기침을 좀 안 하게 해달라라고 많이들 요구하시는데 예. 기침을 하는 것도 이제 예절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기침을 하게 되면 그 침에 이제 여러 가지 균이라든가 바이러스가 있겠죠. 섞여서 이제 퍼지기 때문에 네. 기침을 할 때는 이게 퍼지지 않도록 음.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면 좋고요. 마스크가 1번. 그렇죠. 네. 마스크가 없다면 예. 일단 휴지나 손수건으로 이제 입을 막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 그런 것도 없을 없으면, 때는 그냥 옷에 소매로 소매로 그렇죠? 이렇게 가려서 네. 기침을 하시면 아주 좋은 에티켓. 이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는 이제 손등, 그죠? 그렇죠. 이렇게. 손바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무래도 많은 곳을 만지게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예. 그러면 선생님은 전문이시니까 혹시 기침 소리만 들어도 감기인데 독감인데 이건 폐렴인데 아실 수 있는 가능할 거예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기침 소리만 듣고 딱 진단을 내리면 정말 좋겠는데요. 네. 사실 기침 소리만으로 어떤 질환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기침 소리와 기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 그리고 진찰 소견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도움은 되겠죠. 만약에 기침을 하면서 어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이분은 천식이 아닐까 이런 이제 추정을 하는 도움은 되겠지만 기침 소리 하나만으로 어떤 질환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재즈 피아니스트셨거든요. 네. 그래서 피아노 소리를 이렇게 듣기만 해도 어느 브랜드 피아노인지 아신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어느 회사 피아노가 제일 좋아요 했더니 비싼 게 좋다. 돈대로 소리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기침 소리 듣고 무슨 병인지 아실 줄 알았는데 실망이에요, 선생님. 선생님은 이제 호흡기 내과를 전공을 하고 계시니까 호흡기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가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코 같은 경우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도 보시잖아요. 네, 호흡기는 맞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호흡기예요? 그래서 호흡기 내과에서 보는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성대 아래 부분부터 성대 생각하시면 아래 돼요. 부분.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기관지와 폐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제가 호흡기내과 의사잖아요. 네. 근데 호흡기내과에 진료를 보시러 오지만 저한테 그럼 기관지는 어디서 보냐? 뭐 호흡기는 괜찮냐? 저는 오로지 폐만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도 많아요. 있겠다. 그래서 예. 폐와 기관지, 호흡기가 다 따로따로 이런 장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이게 폐 구조를 이제 그려놓은 그런 네. 그림입니다. 요 중간에 있는 게 기관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도라는 거고요. 네. 이 주변에 양옆으로 있는 게 이제 폐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관지는 음. 이렇게 공기가 결국은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길이고요. 결국은 폐 구석구석 공기를 이제 전달해주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그려놓은 거지만 실제로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작은 분지까지 내면서 폐에 이렇게 공기를 구석구석 이제 전달해 주는 거기 선생님 때문에 그림 펴셨으니까 네. 그 소아과에서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거 모세기관지요. 거기는 모세기관지. 어디쯤이에요? 거의 이 네. 부분보다 더 작은 네. 정말 이 부분보다 더 작은 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그런 기관지를 모세기관지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어쨌든 이제 폐 구석구석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네. 기관지와 폐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지 장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호흡기는 이런 숨을 쉬는 여러 가지 장기를 통틀어서 호흡기계라고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숨을 쉬는 거는 이제 기관지부터가 아니라 코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부터 호흡기계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쭉 내려가서 기관지가 있고 기관지가 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기관지에 염증이 있는 거랑 폐에 염증이 있는 게 구별이 되나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결국은 같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장기이기 때문에 서로 네. 영향을 주게는 됩니다. 네. 하지만 어떤 검사 결과나 이런 거를 볼 때 폐에 염증이 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엑스레이 찍잖아요. 네.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폐에서 이렇게 어디가 이상하네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확연히 보이지만 네. 기관지에 있을 때는 그거는 엑스레이에서 보이질 않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기관지에 염증이 있을 때는 저희가 증상 그리고 이제 신체 진찰, 뭐 숨소리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고 기관지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진단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아니 이렇게 숨 쉬는 이야기가 나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선생님. 왜 우리 숨을 쉴 때 입으로 숨을 쉬지 말고 코로 숨을 쉬라고 하잖아요. 입으로 숨을 쉬면은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입으로 숨을 쉬어도 되긴 하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정상적인 게 가장 몸에는 좋아요. 네. 우리가 입으로 대부분 숨을 쉬지 않고 코로 숨을 쉬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기계는 외부와 바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어떤 이물질, 유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거의 첫 번째가 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에는 이제 코털도 있고 또 이제 일자로 생긴 게 아니라 이제 굽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공기에 들어있는 어떤 유해 물질이나 균 같은 것들을 이제 걸러주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차고 건조한 공기를 네. 조금 더 따뜻하고 습한 공기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는 것보다 코로 숨을 쉬는 게 이제 몸에는 좋은 거죠. 당연하죠. 네. 자, 그럼 이런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원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차고 건조한 공기 외에도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대기 오염이거든요. 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같은 그런 대기 오염이 이제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호흡기계에 위협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그런 이제 대기 오염이 문제가 되면서 실내 공기를 또 좋게 하기 위해서 온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죠.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큰 사고도 네. 있었죠 그때.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호흡기에도 똑같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역력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면역력이 약해도 병이 되지만 면역력이 이상해지면 그러니까 저는 미친 면역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가 면역 질환이 그런 거잖아요. 내 면역력이 나를 공격하는 걸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렇고 루푸스 같은 병들이 그런데 호흡기에는 면역력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결국 그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을 방어하는 시스템이 이제 면역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호흡기계로 들어온 여러 가지 균이나 바이러스를 1차적으로 방어하는 게 면역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면역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면역이 모자라면 당연히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균이나 바이러스를 방어할 힘이 없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이 너무 이렇게 과해도 예.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오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말씀하신 류마티스성 그 관절염이나 루푸스 외에도 이제 폐에 자가 면역 질환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폐렴들이 많습니다. 아, 폐도 있어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예. 호흡기계도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감기가 걸리면 아유 뭐 그런 거 나는 그냥 나 이러면서 본인의 면역력을 믿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에 잘 안 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이런 분들은 어때요? 좀 방치하면은 괜찮습니까? 사실 감기와 그다음에 독감이 다른 것처럼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폐렴도 사실은 다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감기와 독감은 바이러스로 오는 거지만 폐렴은 이제 세균에 의한 그런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감기를 오래 두면 폐렴으로 진행한다, 아니면 네. 천식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각각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오래 묵힌다고 그렇게 진행하지는 진행이? 않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폐렴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세균이 아니라. 예. 그래서 어떤 이제 감기나 특히나 독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합병증에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이 초기에 있을 때 이제 그렇게 관가하고 계속 그 병원을 찾지 않게 되다가 오히려 그 병이 더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결국 호흡기계는 증상이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감기 증상이나 폐렴 증상이나 뭐 독감 증상이나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다가 원래는 네. 폐렴이었는데 그래서 초반에 오셔서 그냥 약물 치료를 하면 될 것을 네. 이제 조금 계속 미루시다가 중증으로 좀 악화가 돼서 결국은 조금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지고 합병증도 많아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조금 지속될 때는 빨리 병원에 오셔서 그런 문제는 없는지 네.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감기는 약을 안 먹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제 말씀은 감기는 뭐 약 먹으면 7일, 약 안 먹으면 일주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선생님 말씀은 일단 치료를 초기라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의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감기는 예. 어차피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흔히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치료를 해도 일주일, 안 해도 2주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감기가 아니라 다른 질병이 있는 거를 모르고 지나시면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합병증들이나 정말 이제 안 좋으면 사망까지도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질환을 감별하는 목적으로라도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기에 걸려서 뭐 약을 처방을 받으면 한 3일치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먹고서 좀 괜찮은데 하면은 한 번, 두 번 먹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이렇게 그냥 중단해도 괜찮은 건가요? 결국 감기를 치료하는 약은 없기 때문에 그 감기약이라고 하는 거는 증상에 맞춰서 증상을 조절하는 약을 처방해 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뭐 머리가 아프다 하면 두통약, 예. 콧물이 난다 그러면 콧물을 조절하는 약 그런 거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졌으면 약을 굳이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 증상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아니면 축농증이 같이 돼 있는 경우는 항생제도 같이 주시잖아요. 처방을 해주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까지 다 드시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항생제는 기본적인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네. 항생제를 쓴다는 거는 결국은 그 증상들이 그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어떤 세균성 합병증이나 이런 네. 것들이 의심되기 때문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항생제를 쓰는 거는 기간이 이제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된 대로 다 복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계신 병원의 홈페이지를 제가 살짝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네. 호흡기 내과에 선생님이 4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4분이 계시다는 얘기는 환자가 그만큼 많다라는 뜻이 될 것 같아서 통계적으로 어떻습니까? 환자가 굉장히 많으신가요?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이거는 이제
통계청에서 매년 국내의 사망 원인 순위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암, 뭐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2000년부터 굉장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7위를 보면 다 만성 하기도 질환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호흡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이런 만성 호흡기 질환 외에도 급성, 그러니까 폐렴 같은 급성 호흡기 질환도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7위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러면 진짜 이 호흡기 질환 중에 가장 무섭다고도 할 수 있는 폐렴은 어떤가요? 폐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 호흡기 질환에 속해 있게 되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그 2015년 사망 원인에서는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감염 질환만을 따로 본다면 네. 1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거든요. 보시는 예. 것처럼 2000년만 해도 10위에 올라 있던 게 예. 15년에는 4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네. 그래서 폐렴으로 인한 어떤 합병증이나 사망률이 이제 계속 점차적으로 올라간다는 게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옛날보다 우리가 사는 것도 살림도 좀 나아지고 약도 좋아지고 병원도 많아지고 했는데 결핵 환자도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 왜 폐렴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질까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국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몸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폐의 어떤 생리도 변하게 되고 면역 체계도 당연히 변하게 되고 특히나 고령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많이 앓고 계세요. 당뇨나 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예. 것들을 많이 앓고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한 면역력 악화라든가 어떤 폐렴에 이제 취약한 그런 상황들이 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폐렴이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증가 속도가 올라가는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예. 이제 참 이게 슬픈 일이긴 합니다만은 사망 진단서를 써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보면 사망 진단서 주 사망 원인으로 늘 쓰는 게 폐혈증, 폐렴, 심근경색 이런 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폐렴이 거의 빠지지 않고 자주 나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폐렴 걸릴 일이 별로 없고 네. 설령 걸린다고 해도 금방 나을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폐렴에 한번 걸리시면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원인들을 쭉 보니까 지금 좀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면역력 증가 같거든요. 네. 이 어르신들의 떨어진 면역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료를 볼 때도 많은 분들이 제가 늘 면역력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럼 면역력을 높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좋은 약이 있냐, 뭐 좋은 홍삼, 음식이 홍삼.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극히 기본적인 그런 생활 수칙이 네. 결국은 면역력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호흡기는 그 차고 건조한 공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네. 실내 온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조하게 되면 결국은 호흡기는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분 섭취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추울수록 창문을 꼭 닫고 이제 환기를 하지 않게 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기회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예. 적절한 환기가 환기 자주 해야 되는데 또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요즘 그죠. 환기도 그러니까요. 힘들어요.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네. 것은 결국 이제 코나 입으로 들이마시거나 네. 아니면 오염된 물체를 만진 손이거든요. 네. 그래서 외출 후에는 손 씻기를 하는 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네. 지나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침을 하실 때 꼭 네. 에티켓을 지켜주시는 게 기침 가장 예절.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면역력인데 결국은 잘 먹고 잘 쉬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생활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이 제일 어렵네요. 네. 자, 독감 얘기하면 또 연관 검색어로 반드시 따라붙어서 나오는 게 독감 예방 접종이 나오는데 독감 예방 접종을 아무리 열심히 맞으셨어도 감기에는 걸릴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은 감기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는 완전히 다른 이제 질환이고 네. 우리가 흔히 맞는 예방 접종은 그 감기 예방 접종이 아니고 독감을 예방하는 접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독감 예방 접종을 맞았다고 하시더라도 감기를 모두
이제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인데요. 네.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65세 이상 그리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네. 그리고 저와 같은 의료인 네. 그리고 또 이제 간과하시는 게 네. 젊으신 분이더라 하더라도 네.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거나 네. 아니면 만성 질환자분들하고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도 네.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왜냐하면 그분들이 걸리면 네. 결국은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네. 그분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어. 예방 접종을 임산부들도 맞으시는 게 좋다고.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네. 아, 임신부는 독감 어. 주사는 맞아도 문제가 없나 봐요.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음. 이제 영유아들도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이면 5살까지인 건가요? 네. 만 5세까지 네. 이제 인구를 이제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예. 아마도 이제 내년부터는 네. 네. 보시는 것처럼 60개월부터 18세까지도 예. 접종 대상으로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네. 이런 이제 감기나 독감이 이제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이제 학교 집단 생활을 하는 네. 그 나이대까지 다 이제 접종 대상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점점 넓어지니까 결국은 전 국민이 나중에는 다 맞는 분위기가 될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좀 권장 시기도 지금 10월에서 12월이라고 적혀 있긴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감은 4월까지 유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예. 여러분 지금도 듣지 않으셨다라는 거.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독감 예방 주사뿐만 아니라 네. 아니 뭐 폐렴도 예방 주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 같은 호흡기내과 의사들이 또 강조하는 게 독감뿐만 아니라 폐렴 예방 접종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보시는 것처럼 독감 주사는 지금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폐렴 네. 예방 주사는 잘 모르세요. 예. 근데 이제 65세 이상이나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독감보다도 더 무서운 질환이 사실은 폐렴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보신 네. 것처럼 이제 사망 원인이 이제 4위에 올라 있고 네. 감염 질환으로는 단연 1위이기 때문에 네. 폐렴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폐렴 예방 접종을 하는 이제 군은 모든 네. 이제 사람에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권장 대상이 있고요. 역시나 65세 이상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고 네.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제 폐렴에 취약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 접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폐렴 예방 접종도 독감 예방 접종처럼 좀 매년 맞아야 되는 거예요? 폐렴 예방 접종은 독감처럼 매년 맞으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 예방 접종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질환자가 아닌 그냥 65세 이상인 분들은 그냥 한 번 맞으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만성 질환자이신 분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두 가지를 모두 접종하는 거를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65세 이상에서 어떤 이제 백신을 먼저 맞았냐에 따라서 네. 이게 맞는 시기와 접종 간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그 어르신들한테는 무료로 접종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65세 이상은 이제 예. 무료로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의 그 어르신분들은 꼭 가셔가지고 이제 예방 접종을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독감도 무료로 요즘 받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독감도 그죠? 무료입니다. 폐렴도 무료로 받으실 네, 수 있고. 폐렴도 무료입니다. 하지만 독감은 매년 맞으셔야 하고 폐렴은 한 번만 맞으시면 되는. 네, 폐렴은 한 번 또는 두 번 이렇게 예. 맞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포스터를 제가 이렇게 자주 보는데 그 어르신들 맞으셨으면 하면서 이렇게 붙어 있는 포스터 보면 독감 예방 접종이랑 폐렴 예방 접종이랑 대상포진도 요즘 같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물론 네. 선생님 그 전문 과목은 아니시긴 한데 워낙 요즘 여쭤보는 분들이 많으셔서 요거 세 개 같이 그냥 묶음으로 이렇게 맞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상포진도 지금 이제 성인 예방 접종표에 의하면
그 65세 이상에서는 네. 그 권고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 50세 이상부터는 맞는 것을 이제 권고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결국은 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렇죠. 다 올 수 있는 질환이고 예. 대상포진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미리 예방할 수 있을 때 네. 예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폐렴은 바이러스가 아닌 또 세균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폐렴이라고 하면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에 의한 그런 이제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국내 폐렴의 주요 원인균을 이제 보여주는 표인데 네. 여러 가지 폐렴을 일으키는 균은 이제 바이러스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균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말씀하신 그 폐렴구균이라는 게 이제 보시면 이제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균 중에서도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그런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름도 폐렴구균인 것처럼 예.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잠시 말씀은 해주셨는데 폐렴 백신은 종류가 두 가지더라고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렴 백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독감과 달리 폐렴은 두 가지가 있고 그래서 네. 어떤 걸 맞아야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폐렴규균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혈청형이 굉장히 많고 네. 보시는 것처럼 94개의 혈청형이 있는데 네. 이거를 모두 다 예방하는 백신이 아니라 그 중에 이제 가장 빈도가 높고 그다음에 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혈청형을 추려서 백신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백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23가 다당질 백신, 그리고 하나는 또 13가 단백 결합 백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23개의 혈청형을 이제 예방하고 또 13개의 혈청형을 예방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네.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마치 23개를 예방하는 좋을 게 것 같아요. 훨씬 더 좋을 것처럼 네. 이제 들리는데요. 하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3가는 다양한 혈청형이 포함되어 있고 네. 비용이 조금 저렴해요. 네. 하지만 결국 백신을 맞는 이유는 그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건데 예. 그 면역원성이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13가는 그런 단점을 이제 보완한 그런 네. 백신이고요. 또 면역원성이 좋지만 그 포함된 혈청형이 23가보다는 조금 작아서 네. 그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둘 다 무료로 맞으실 수 있나요? 일단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것은 23가 아. 다당질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가는 이제 본인이 조금 네, 계산을 맞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13가는 맞으시려면 본인이 이제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선생님께서는 같이 맞으시는 거를 권하시는 것 같은. 네, 그래서 65세에 그냥 만성 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둘 네. 중에 아무거나 맞으셔도 돼요. 그래서 네. 이제 무료로 접종을 하셔도 되고 예. 하지만 이제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까의 그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를 다 접종하는 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두 개를 다 네, 맞으셨으면 맞습니다. 좋겠다. 네. 아까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사실 미리 예방 접종을 해도 독감에 걸리잖아요. 폐렴 백신은 궁금해요. 예방률이 얼마나 됩니까? 폐렴 백신을 맞게 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렴을 모두 다 예방하는 건 아니고 네. 일단 폐렴 구균에 의한 그런 폐렴을 예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방률이 거의 한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취약한 부분에서는 취약 그 계층에서는 이거 예. 예방 접종을 하는 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나오셔서 이제 주로 오늘 말씀하신 게 폐렴, 독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호흡기내과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과라서 많은 질환들을 보시거든요. 평소에 이런 병들 말고도 다른 질환들, 뭐 어떤 질환들 주로 그 보시나요? 호흡기는 굉장히 많은 질환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뭐 독감, 감기, 폐렴 외에도 요새 이제 흡연, 담배 때문에 네네. 많이들 이제 힘들어하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폐 실질에 아까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네. 폐 실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간질성 폐질환, 네. 흔히들 폐가 굳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질환도 있고 또 요새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는 결핵 질환도 이제 호흡기에 아주 중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뭐 이런 게 좀 의심이 되는데 정말 내가 그런 질환이 맞는지 봐달라라고 외래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정확한 정보를 잘 모르셔서 네. 많이들 이제 걱정하시면서 오시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어떤 질환이든지 딱 일정 그 단편적으로
이러면 이렇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좀 걱정이 되실 때는 예. 이제 전문기관에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결핵 환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는데 물론 결핵도 환자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는 우리가 결핵 환자가 많고 특히 젊은 환자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이런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일단은 결핵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늘 오명이 있죠. OECD 국가 이제 발생률 1위,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흔히들 결핵을 후진국 질병이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결핵이 많이 본인이 결핵이 걸렸다 그러면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 내가 결핵을 걸렸을까 이런 네.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시고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이 네. 증상 없이 그냥 엑스레이를 그냥 찍었는데 결핵이 네. 의심이 돼서 많이들 오시거든요. 결국은 결핵도 이제 균의 전파입니다. 네. 결핵균의 전파는 반드시 결핵 환자에게서 나와요. 그렇죠. 어떤 이제 환경에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밀집된 공간에 잘 환기도 하지 않고 많이들 모여 있잖아요. 예. 근데 결핵 환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 지금까지는 어떤 기침을 할 때 에티켓을 지킨다거나 이런 게 조금 그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도 그 결핵 치료를 받고 있는 친구들도 좀 보기도 했고 했는데 네. 그렇군요. 젊은 층들에 특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천식 환자는 선생님 어떻습니까? 보통은 어린 아이들 병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요즘은 어르신들도 이렇게 막 부는 이렇게 빨아들이는 이런 약재들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천식 환자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네, 결국은 다 이제 천식도 환경 요인을 받기 때문에 천식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세요. 근데 천식은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린 아이들에서 많이 이제 천식과 관련한 진단이나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일단 지금 이제 주변에 그런 흡입기를 쓰시는 분들이 아마 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흡연과 관련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질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천식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완전히 다른 질환이고요. 네. 오히려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이제 흡연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그런 증상, 뭐 기침, 쌕쌕거림 이런 게 왔을 때는 천식보다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더욱 더 의심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네. 병원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율도 많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치료도 많이 받고 계시는 실정이고요. 네. 네. 또 이렇게 호흡기 전문의가 오셨으니까 요즘 왜 미세먼지가 한창 문제잖아요. 네. 근데 미세먼지가 이렇게 극심한데 저희가 또 해드릴 말이 딱히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이거밖에 없는 것도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환경이 그런데 어떡하겠어. 경각심도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미세먼지, 특히나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마스크 쓰세요 말고는 특별히 그거를 어떻게 뭐 방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숨을 쉬는 네. 이제 그런 공간인데. 그렇지만 이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이제 매일매일 그런 이제 경보가 뜨잖아요. 네. 뭐 오늘은 나쁨, 매우 나쁨, 오늘은 좋음 이런 것들을 늘 참고를 하셔서 이제 호흡기가 안 좋으신 만성 질환자들은 굉장히 그런 거에 예민하세요, 민감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수치가 안 좋을 때는 조금 바깥 생활을 자제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마스크도 일반 마스크가 아니라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걸러주는 이제 예. 좀 마스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결국은 또 돌아오셔서 외출하고 돌아오셔서 손 네. 씻고 그다음에 어쨌든 청결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이제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알겠습니다. 호흡기뿐만 아니라 여성들 피부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그렇죠. 미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죠? 잘 씻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TBS 닥터 시청자 여러분께 좀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호흡기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증상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오래 이제 지속이 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기관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치료는 예방입니다. 예방. 네. 그렇기 때문에 독감이나 그다음에 폐렴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아까 말씀드린 65세 이상 만성 질환자분들 그리고 영유아 분들은 꼭 이제 반드시 그런 예방 접종을 챙겨서 이제 건강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방접종 여러분 아직 1월이라고 늦지 않았습니다. 또 신학기가 오면은 다시 한번 독감이 유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아직 맞지 않으신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요. 자,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신 호흡기내과 전문의 강보영 선생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